얼마 전에 경찰 면접일이 나왔잖아요. 그 날짜 보고 생각보다 날짜가 너무 빨라서 막 갑자기 조급해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생각보다 날짜가 너무 뒤라서 이 남은 시간 동안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멘탈 잘 잡고 더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면접 날짜 나온 김에 제가 면접장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 조금만 더 알고 가면 더 좋은 점수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딱 정리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전에 오늘 다뤄볼 주제부터 안내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인사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경찰 면접에서는 이렇게 예외가 항상 존재하거든요. 나는 당연히 들어가서 목례도 하고 정중례도 하고 뭐 수험번호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머, 들어가자마자 면접관이 나를 보더니 막 빨리 앉으래요. 인사하지 말고 앉으래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진짜 인사를 안 해도 되는 게 맞나, 허둥지둥 하면서 이거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하시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면접관이 앉으세요 라고 하면 인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어디 지원한 수험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앉으세요 했을 때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지원한 수험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지만 만약에 면접관이 인사하지 말고 앉으세요, 바로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시간 없어요, 막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진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갑자기 막 인사하고 시간 지체되고 하면 얘는 왜 말을 못 알아듣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인사 안 하고 바로 앉기는 뭔가 조금 뻘쭘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민망한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네, 바로 착석하겠습니다 라고 멘트 한마디 해주신 다음에 그러고 앉으셔도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들어가서 잘 읽으시고 상황에 맞는 센스 있는 행동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밥을 먹고 왔는지, 오는데 힘들지는 않았는지, 뭐 누구랑 함께 왔는지, 또 많이 기다린 수험생들한테는 많이 기다리셨죠? 뭐 이런 식의 좀 안부 같은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만약에 지원자가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라고 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예정입니까? 자, 어떤 친구는 네, 먹고 왔습니다 라고 조금 건조하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요. 또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좀 긴장이 많이 돼서 밥을 먹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많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갑자기 면접관들한테 대뜸 질문을 하죠. 면접관님들은 식사하셨습니까? 저는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지난해 서울 여경분들한테 면접관들이 밥 먹고 왔냐고 좀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다들 제가 좀 긴장이 많이 돼서 오늘 밥을 먹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들어온 지원자 딱 한 명만 네, 오늘 면접 잘 보고 싶어서 밥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면접관들이 진짜 기분 좋아하면서 야, 오늘 너만 밥 먹고 왔다고, 앞에 있는 애들은 다 밥 안 먹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 기분 좋게 면접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점수를 얻고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의 매력도가 굉장히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이런 말하는 느낌에서도 씩씩하고 당차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면접관들이 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시작을 했다라는 건
뒤에 공격적인 질문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별거 아닌 질문들 있죠. 굉장히 소소한 그런 질문에도 조금 여러분들의 매력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친구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카톡으로 담겨 있는 걸 제가 인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면접에서는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라는 게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대답을 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일관성을 유지시켜야 하겠지만, 나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의 대답을 했다, 실수로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한다면 빠르게 수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한테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잘못된 방향을 빨리 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미 압박을 좀 받은 상태야, 그러면 그때도 방향을 옮기셔야 돼요. 나 이미 이렇게 얘기했고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닌 건 알지만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시면 면접관이 압박 질문을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네, 그리고 굉장히 고집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박 질문을 좀 받은 상태다라고 하셔도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답변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본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정리해가지고 차분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편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면접관이 본인 부모님이 교통단속에 걸렸다, 그래도 법 집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방향은 일반 시민하고 동등하게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수로 부모님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법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다,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상사한테 물어보겠다, 그런 말들을 실수로 내뱉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속 그 방향대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도?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할 때는 무조건 바른 대답을 했을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지, 안 좋은 대답, 하면 안 되는 대답,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일관성을 절대로 유지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3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배워봤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중요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 영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간추린 거고요. 혹여나 이 외적으로도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꼭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제가 체불 경험이 있는데 이거 면접에서 얘기해도 되나요? 등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죠. 요새는 오픈 카톡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제가 오픈 카톡으로는 수업 상담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거기다가 보내지 마시고 꼭 유튜브 댓글에다가 개인적인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잘해서 면접 꼭 잘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